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약제도 개편된다는 내용으로 몇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부동산 가격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매수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신축인 경우, 청약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는 게 좋겠죠. 구축을 산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신규 청약의 경우 분양가는 지금 거의 내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건축 자재비 이런 게 인상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 거의 2억 가까이 분양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대체로 84제곱미터로 분양을 하고 있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데가 금단 신도시, 운정 신도시 이런 곳은 지금 4억대입니다.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강주시 역동 더파커 비스타 내시항의 경우에는 5억 9천 거의 6억대인데요. 중도금 이자하고 옵션을 합하면 거의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비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비쌉니다. 지금 창원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거의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6억대입니다. 수도권이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지금 4억대고요. 그리고 지금 3억대도 있죠. 3억대 분양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오산 세교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아직 4억도 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지구에 분양을 받는 게 유리하고 그러면은 청약을 해야 되는데 청약하려면 이제 청약 제도를 꼭 알아야만 되겠죠. 특히 이게 제가 재건축, 지금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이런데 원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제가 재건축하는 아파트 일반 분양을 받아가지고 살아봤는데요. 그 분양가도 조합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고요. 또 실제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조합원들에 비해서 일반 수분양자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더 분양가는 비싸고 층수는 안 좋은 층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입주자 대표회도 계속 싸움만 하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제가 3년 살고 비과세 요건만 충족시켜서 팔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재건축하는데 일반 분양 받는 것보다는 택지지구 내에 신규 분양을 받기를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이제 청년들에게 좀 혜택을 준 것 같아요. 청약제도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생겼습니다. 나눔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세의 70%로 분양을 하고 시세 차익의 30%를 보장해 줍니다. 70%를 보장해 줍니다. 30%는 환수하고요. 나눔형의 경우는 그 대신에 대출금리도 더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형은 뭐냐 하면 선택형의 경우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형입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시세 80%로 분양을 하고요. 나눔형은 시세 70%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나눔형이냐 선택형이냐 일반형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게 종전보다 달라진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 국토부에 문의를 해도 이게 지금 보도자료로 발표만 되고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이게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되는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되고요.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이게 시행 시기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정확한 시행 시기를 알면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규제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 개선안입니다. 이때까지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 가점제였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50%가 가점제, 50%가 추첨제였는데, 이제 투기과일지구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 오히려 이제 청년들을 위한 것이죠. 청년들 결혼도 안 하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이제 60%를 추첨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초과, 우리 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주로 59제곱미터 24평형이죠. 흔히 평으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로 이거는 74제곱미터 또는 84제곱미터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74제곱미터는 우리 흔히 뭐 30평, 84제곱미터는 33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가점제였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바뀝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종전에 50% 가점제, 50% 추첨제였는데 앞으로는 가점제를 80%로 늘리고 20%는 추첨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분양을 받아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85%가 특별공급입니다. 일반공급은 15%밖에 안 되는데 이번 개편안에 보면 오히려 이제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을 그 대신에 물량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중장년층에는 지금도 불리한데 중장년층이 일반 공급이 예를 들면 청약저축을 넣은 분들은 15%밖에 안 됩니다. 일반 공급 받는 게 공공의 경우 85%가 특별공급인데 이번에도 오히려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공급 호수를 늘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에 소형평형의 경우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대형평수가 추첨제에서 오히려 가점제로 바뀐다는 것, 옛날 전 정부와는 반대로 정책이 개편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분양 청약 자격 및 소득 요건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지금 개편된 건 아니고요. 사실상 개편될 예정이죠. 자, 그래서 청년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19세에서 39세 이하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이어야 하죠. 그리고 소득은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40% 이하이면 되고요. 순자산 2억 6천 이하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혼인신고를 빨리 할 필요 없죠. 아기를 낳을 무렵에 혼인신고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7년 이내이기 때문에.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죠. 그 다음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 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경우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입니다. 생애 최초는 소득세를 5년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참 제가 청약제도 이걸 보면서 좀 느낀 점은 소득은 낮아야 되고 근데 분양가는 비싸고 대출이자는 높고 참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장년층은 이제 다자녀나 노부모 혜택만 있습니다. 근데 자녀도 또 미성년 자녀여야 되고 성년인 경우는 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하면 이제 소형 평수는 추첨제를 늘리고 대형 평수는 가점제를 늘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2022년 말, 빠르면 2022년 말, 늦으면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개편된 청약제도를 활용해서 부자 되길 기원하면서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